네. 제가 화장품 개별주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화장품 브랜드별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것은 국내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냥 국내 화장품 회사끼리의 경쟁을 넘어서 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충격적인 실적이 나온 게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실리콘2만큼은 실적이 그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4분기 때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이 이유는 뭐냐면은 실리콘투는 이제 국내 K 브랜드를 전 세계에다가 이제 유통시키는 이제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풀필먼트 기업이라고 그러죠. 유통기업인데 그럼 국내 화장품 회사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내 화장품 회사하고 상생하는 쪽이잖아요. 수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에다가 유통을 시키는. 근데 그쪽 해당 국가, 뭐 미국이나 프랑스가 됐던 뭐 여러 화장품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독일, 일본, 그 미국, 프랑스 이렇게 그쪽이랑 경쟁이 좀 격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디 브랜드다, 그 가성비가 좀 좋다. 그렇지만은 해외에 뭐 독일, 미국 그리고 프랑스 걔네들은 뭐 가성비 좋은 화장품을 안 만듭니까? 이게 약간의 그 원료 같은 경우를 약간 좀 고가 원료를 좀 배합 비율을 낮춰버리면은 가성비 좋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실리콘2마저도 실적이 무너져 버리니까 개별 종목을 추천을 어떻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다른 종목들도 그래요. 뭐 개별주들 좋아질 줄 알았더니 막 주가 박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한국 화장품 제조, 네, CNC 인터내셔널 보세요. 주가 떨어진 거 보세요. 이 실적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실적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빵원 나왔어요. 빵원. 예. 지난해 4분기는 91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빵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런 거죠. 두 번째, 아무튼 뭐 클리오도 그렇죠. 클리오도 갑자기 실적이 좋다가 실적이 소위 막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갑자기 분기 실적이. 4분기 때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16억 원이 나왔는데, 아니 재작년도. 근데 이번 4분기 발표 때 영업이익 1억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개별 종목은 사실상 좀 리스크가 커요.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원료, OEM 기업, ODM 기업 이쪽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쪽이 좀 안전합니다. 국내 화장품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화장품 회사들도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다가 화장품 원료를 위탁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 화장품 회사들끼리의 경쟁 혹은 국내 화장품이 해외 화장품과의 경쟁에서도 그런 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원료 OEM, ODM 쪽에 이제 1위 기업입니다. 위탁 생산이죠.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은 최근엔 그래요. 반도체하고 똑같아요. 반도체도 설계를 하는 팹리스 기업이 따로 있고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생산과 설계를 같이 하면은 그 비용 단에서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도 그러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형 화장품 회사는 자기들이 기초 원료를 다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약간 중소형 화장품 회사, 인디 브랜드라고 그러죠. 그런 데가 좀 많이 생겨났고 걔네들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걔네들은 오직 마케팅과 소비의 트렌드 쪽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원료는
코스맥스하고 그 한국 콜마 쪽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얘기고, 그것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화장품 회사들도 그러니까 그 리스크에서 일단은 좀 자유롭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금리가 높아지니까 불황형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화장품 필수 소비재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뭐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남자가 양복을 입듯이 여자가 이뻐지려고 화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남자가 정장을 입는 것처럼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디 브랜드, 이것은 이제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인디 브랜드들은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쪽에다가 화장품 원료를 공급받아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OEM이 있고 ODM이 있어요. OEM 같은 경우는 거래처 쪽에서 화장품 회사가 야 성분 배합을 1대, 2대, 3대, 5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갖고 와. 이게 심부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은데 이 ODM은 코스맥스가 직접 설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진율이 좀 좋아요. 근데 인디 브랜드 애들이 OEM 요청을 못 해요. 자기들이 최적의 배합 성분을 연구 개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만들어 놓은 거를 야,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까 그냥 가져다 써. 이거 믿고 써도 돼.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건 주문자 생산 방식이고, 이건 제조사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쪽에서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2025년도. 국내 매출액은 한 20% 이상 성장할 것이고, 그 안에서 선크림 매출액이 한 5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 얼굴 하얘지고 싶은 쪽, 그쪽이 좀 많이 이제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법인이 큰 문제였는데 중국이랑 미국 애들이 얘네들 때문에 실적이 좀 순이익에서 역성장을 좀 봤는데, 중국 법인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의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시킨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매출 한 10% 정도 이상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적자입니다. 매출 10% 이상 증가시킨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 지금 얘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고 태국 쪽. 인도네시아가 그 작년에도 실적 되게 좋았는데 올해 한 25% 성장, 태국도 50%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된다. 네, 최근 실적을 보면 코스맥스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에서 2조 1천억 원, 가장 높죠.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매년 10%씩 증가, 영업이익은 27%씩 증가했습니다. 네, 나무랄 데 없네요.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매출 성장 계속 좋았고요. 이익 성장 괜찮게 나왔습니다. 4분기 때 괜찮게 나왔네요. 그 전년도 영업이익률 5%가 이제 7%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디 브랜드들이 마진율 좋은 ODM 쪽 원료 그쪽에 대한 주문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 매출액은 22% 증가,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 높은 ODM 쪽의 매출 증가 때문에 52%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순이익도 많이 좋아졌네요. 네, EPS입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55%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데이터 갖고 오느라고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표 보는데 뭐 몇 초 안 걸리겠지만, 갖고 오는데 수십 분 시간을 좀 썼습니다. 보시면은, 네, 국내 법인은 매출액이 이제, 매출 비중이 60%인데, 매출액이 25%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 내수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 쪽, 현지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의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순이익은 뭐 2배가 올라갔네요. 중국 쪽에는 공장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차이나하고 광저우만 갖고 왔습니다. 매출 빠졌죠. 일단 3분기 누적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순이익도 59%나 역성장했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뭐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경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칭화대학교 이런 애 나온 애들이 지금 오토바이 택배 뛰고 있으니까 참 걔네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 배달 있잖아요. 택배가 아니라 음식 배달. 근데 그게 좀 횡포가 좀 심한가 봐요. 회사 쪽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힘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적자예요. 적자가 축소가 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은 좀 역성장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이걸 반전시키겠다. 좀 이렇게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왔죠. 인도네시아 쪽하고 태국하고 매출액이 29%가 증가했고 태국도 68%가 증가했어요. 지난해 3분기 누적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전년도 3분기. 그래서 합계 매출 20%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는 가장 큰 게 지금 좀 이 중국 법인이 가장 크잖아요. 둘 다 합하면은 거의 30%가 되잖아요. 이쪽을 살려야 돼요. 미국은 적자를 축소시켜야 되겠고,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것을 이제 BEP를 맞추겠다라고 하니까 상반기 실적 올해 된 거 볼게요. 상반기 실적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분기 때 한 9%까지는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점은 순이익률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순이익도 괜찮네요. 일단 뭐 전망치고 근데 소비지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 전망치가 비교적 좀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한 그 이상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은 2025년도 영업이익 성장이 25%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16% 그래서 2년 평균으로 볼 때 매출액은 연평균 13%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연평균입니다. 13% 연평균 영업이익은 21%의 고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이익이 20%씩 증가한다는 것은 고성장을 의미합니다. 10%대는 그냥 성장이고요. 10% 미만은 그냥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좋았어요. 전년 대비 55%의 성장을 좀 보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2025년도에도 그에 준하는 성장이 나올 것 같다. 41%. 2025년도 목표가만 달성하면은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주가가 좀 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보통 한 20만 1,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남았는데 코스맥스 볼게요. 네, 지금 이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볼게요. 지금이 3월달이잖아요. 3월달에 그러면 3월달에 벌써부터 주가가 여기 2025년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해 1월달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종목은 나머지 한 10달 동안 22%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코스맥스는 제가 만약에 제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 굳이 지금 들어가지 말고 중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주가 떨어지면 겁을 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소비재 종목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폭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돼요. 근데 주가는 변동성이 있죠.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 잘 가다가 그냥 급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시장 상황에 맡겨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잘 가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목표가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 만약에 15만 원이라고 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변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먹을 떡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살려면 다른 종목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반대로 한국콜마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도 똑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콜마가 화장품 OEM, ODM 쪽으로는
4위인가 그럴 거예요. 4위 정도. 글로벌 4위 정도 되면은 네, 먹히죠. 그리고 화장품 ODM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그 HK 이노엔이라는 제약회사, 좀 괜찮은 제약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있고요. 2025년도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인은 매출액 15% 정도 성장 전망이 되고 미국 법인은 25%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특히 2025년도 미국 공장 제2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미국의 생산 능력이 2배가 이제 증가합니다. 이 공장은 3월 달서부터 가동이 시작된다고 해요. 초기에는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이 공장에 대한 생산 범위는 적자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점점 이제 증가가 되게 된다면은 BEP를 넘어서 이제 흑자전이 되는데 1공장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 공장은 최신 설비 자동화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에 가동률이 좋아지게 된다면은 생산성도 높아지고 결국은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특히 수익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 쪽에서는 한국 코스맥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점이 그 선스틱, 선크림 있죠. 그쪽이 좀 강해요. 이게 다른 쪽은요. 그 미국 같은 데에서 좀 이제 쓰지 말라는 유해 물질을 좀 많이 써가지고 대거 이렇게 퇴출당하고 그 수출 탈락당하고 이랬는데 한국 콜마만이 좀 제대로 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가지고 많은 그 중소형 인디 브랜드나 그 화장품 회사들이 선크림 같은 거 있으면 한국 콜마한테 많이 이제 위탁 생산을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참고하시기 바라고 미국 공장 증설도 이쪽에 그 선크림 관련된 이쪽도 생산 라인을 좀 확대한다 이렇게 소식이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좋은 실적 좀 보였죠. 좀 역대급 실적이 나왔네요. 역대 최대 실적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매출액은 12%씩 증가, 영업이익은 14%씩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은 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1, 2, 3, 4분기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은 1분기 때 크게 올라갔네요. 그 전년도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168%의 성장. 4분기 때는 직원들 보너스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44%가 증가했네요.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코스맥스가 아까 연간 실적 어떻게 됐는지 52%, 22%, 52%, 한국콜마 14%, 44%. 이게 괜찮나요? 그 한국콜마는 그 전년도 4분기 때 일회성 그 손실이 발생이 돼가지고 EPS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1700%. 근데 이게 성장한 게 아니죠. 이게 안 좋았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니까 계율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 성장이 아니라 실적이 회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자, 부문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복잡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 쪽 관련돼 가지고는 좋죠.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40%, 20%가 증가했죠. 이거는 수요가 꾸준하죠.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약간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좀 있고 그런데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꾸준해요. 둘 다 20%씩의 매출 성장이 있었고 얘들은 화장품 용기 회사 연우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연우 실적이 매출액은 22%가 증가했는데 이건 아마 지금 적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연우가 만드는 화장품 용기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고급 용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디 브랜드가 강세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들은 연우 걸 못 써요. 비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우가 지금 최근에 설비를 다시 인디 브랜드 쪽으로 해서 좀 약간 저렴한 용기를 만드는 쪽으로 일단 약간 변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은 그쪽에 그 영업이익은 아마도 올해 정도 되면은 흑자 전환 내지는 BEP는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연우 실적은 올해는 괜찮다. 그러니까 전문 이어폰을 만드는 이제 HK 이노엔이 전 컨디셔너 헛개수까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 비중이 34% 비교적 높아요. 11% 증가했는데 HK 이노엔은 올해도 성장할 겁니다. 올해 또 좋은 소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K캡이라는 그 위궤양 약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만든 국가가 이제 일본이 먼저 5년 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HK 이노인이 K캡 그 이렇게 신약이에요.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쪽에 기존의 그 위궤양 오리지널 약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 지금 FDA 이번에 등록을 좀 해요. 그래서 올해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의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괜찮고, 컨디션 헛개수는 경쟁이 좀 치열해져가지고 매출이 5% 빠졌는데 올해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매출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이 뭐냐면 컨디션 쪽이 문제인데, 서로 지금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가지고 숙취 음료라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아니, 올해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인체 그 유효성 실험에서 통과가 된 업체들만 숙취 해소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이제 듣보잡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 업체들 쪽에서 인체 유효성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가 가짜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근데 컨디션은 인체 유효성 이미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에서 좀 유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 성장이 좀 지난해 역성장에 비해서는 뭐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매출은 전체 16% 증가했네요. 자, 이제 한국콜마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볼게요. 1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네요. 지난해가 1분기가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45%면 1분기부터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날 것 같은데요. 순이익도 그렇죠. 지난해 순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안 좋으니까 순이익률도 안 좋았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률 만약에 8%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순이익도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1분기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크게 일어날 종목인 것 같아요. 한국콜마가. 왜냐면 지난해 실적도 지금 현재 좀 뒤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실적도 그렇게 좀, 그러니까 주가가 좀 저평가인 상태인데, 저평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크죠.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 영업이익도 20%대 성장. 이 정도면 굉장히 높네요. 아까 그 코스맥스하고 똑같네요. 성장률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주가가 어떤 게 더 싼 거냐, 그걸 사는 게 낫죠. 자, 13%, 21%, 한국콜마 10%, 21%. 영업이익도 중요하니까 2025년도는 한 27% 정도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네요. 2025년도가 중요하네요. 자, 2024년도에 이제 EPS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고, 이게 이제 연평균 20%의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 증감률 지난해 건 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평균적으로 20% 정도 증가할 것 같다. 고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1.5%, GDP 성장률 1.5%잖아요.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은 한 2.5%인데, 결국 국내 그 GDP 성장률을 10배 초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을 잡아야죠. 대신 싸야 되죠. 중요한 거는. 목표 PR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PR을 좀 보고 점검을 좀 해볼게요. 한국콜마. 한국콜마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약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추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콜마가 코스맥스보다는 주가가 좀 덜 올라왔어요. 그쵸. 그 전고점과 비교했을 때 덜 올라왔죠.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크죠. 적정 주가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주가는 86,000원, 17.7네 맞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40%의 상승 여력이 남았어요. 2025년도. 이러면은 요거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코스맥스는 몇 프로 남았다? 22% 남았잖아요. 한국콜마는 40%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오히려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게 된다면은 한국콜마는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
코스맥스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저점 매수로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목표가는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PER을 볼게요. 2025년도 얘는 12.6, 코스맥스는 15.6. 한국 굴마가 좀 더 저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같은 기업은 아니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제약 뭐 그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약의 성장률이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86,000원을 가지고 보면은 한 2.24, 한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되고 재무 안정성은 순자금 비율 높고 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재무 안정성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 다. 네. 근데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이게 표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잠깐만요. 현금 흐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업마다 재무제표를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고 현금 회수 기간이 짧아야 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한국콜마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은 809억이 나왔는데 실제 영업으로 돈이 유입되는 게 135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유동 비율이 85%밖에 안 되지만은 유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고. 그럼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아직 현금 흐름이 좋지 않네요. 근데 이것은 지나고 나야죠. 외상값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인디 브랜드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코스맥스가 작년도에 약간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인디 브랜드라는 게 영세업체들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거래만 제대로 된다면 마진율이 좋은 쪽인데 중요한 것은 인디 브랜드들끼리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어떤 놈은 살고 어떤 놈은 죽어요. 그 사이에서. 근데 원료는 외상값으로 가져갔는데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난 것이 그런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유상증자하거나 뭐 그럴 정도 단계는 아니니까. 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짧게나마 여기까지 소재주, 대표 음식료 기업과 대표 화장품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약주를 좀 볼게요.